안녕하세요. 머니 컨텐츠 조울입니다. 오늘도 돈 버는 컨텐츠를 찾아 헤매시는 많은 사업자들 위해서 오늘 이제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22년 사업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신규 브랜드를 창업을 할 때, 혹은 내가 있었던 브랜드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면, 즉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실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세 가지 포인트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이러면은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반드시 제가 꼽는 세 가지입니다. 이거를 갖추는 건 사실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걸 갖추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볼까요? 온라인 브랜드 사업을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 첫 번째는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이게 뭐지? 이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나 칫솔 만들었으니까 팔래. 나 예를 들어 양말 만들었으니까 팔래.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많아졌거든.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경쟁에 치열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 같으면은 양말 파는 사람 몇 명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양말을 올려놓기만 해도 잘 팔렸을 거고, 좀 이제 경쟁이 좀 심해졌으면은 양말을 좀 더 깨끗하거나 좀 더 건강하거나 좀 괜찮은 양말을 파는 사람들이 괜찮았을 겁니다. 예, 그쵸. 그런데 이제 그 시대도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는 뭘까요? 최대한 다양한 입점몰에서 양말을 입점시키는, 즉 쿠팡과 네이버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힘들어요. 네, 빡세죠. 예.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 매니아층을 위한 양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생길까요? 일단 광고비가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마켓의 가장 큰 문제는 광고비입니다.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검색 광고만 했으면 되는데 검색 광고비 자체가 너무 비싸졌거나, 혹은 검색 광고를 이거에서도 구매 전환율이 잘 안 나오니까 다양한 사람한테 최대한 넓게 뻗뜨리고 싶은데 입점물 들어가니까 단가가 안 나와. 그렇다고 해서 SNS라든가 유튜브 하니까 뭐 그냥 언발에 오줌 놓기라고 하나요? 거의 뭐 아무런 액션이 없어. 돈을 퍼부어도 내가 만든 영상도 막 수십 개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것도 보여주는데 몇 천만 원, 몇 억 이런 거 그냥 든단 말이에요. 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했냐? 오히려 작게, 즉 아 타겟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타겟꾼들 중에 일부만을 정확하게 노려서 그 사람들만 노리는 매니아적인 제품만이 광고 효율이 확보됩니다. 가장 큰 좋은 예로 작년 6월쯤에 런칭했었던 캠핑 슬립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캠핑 슬립은 꼬메벨로의 서브 브랜드인데요. 처음에 이제 꼬메벨로라는 토퍼 브랜드가 캠핑용 토퍼를 좀 팔고 싶어. 근데 이 토퍼를 팔고 싶은데 그냥 꼬메벨로로 왠지 출시하면은 내가 원래 팔고 있었던 그냥 가정용 토퍼랑 별로 차이점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발전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 그냥 매니아를 잡기로 시작했습니다. 왜? 캠핑 슬립의 토퍼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13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까지 가는데 그런 토퍼를 이제 고객한테 팔려고 하려면은 웬만한 일반 국민들한테, 혹은 일반 차를 모르는, 예를 들어 뭐 20년 된 중고차를 타는 사람들이 20만 원짜리 캠핑 토퍼를 사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매니아를 잡습니다. 그 매니아가 누구냐면 소렌토 NQ4 차주만을 위한 매트리스를 따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죠. 그 요소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차는 세상에 정말 많은데 NQ4, 즉 4세대 2020년 이후로 나온 소렌토만 대상으로 만들어진 캠핑 매트다. 딴 사람은 사지 마라.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캠핑 토퍼 검색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엑센트나 뭐 아반떼나 아니면 다른 뭐 레인지 로버나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튕겨져 나가니까 얼마나 약해.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런 사람들 광고를 할 필요가 당연히 없죠. 그럼 어디서 광고해? 소렌트 카페 같은 데서 광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와드지 펀딩 같은 것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소렌토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는 거예요. 제휴를 맺어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소렌토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이 소렌토를 딱 맞춰서 최고의 토퍼를 만들어냈다. 자, 내가 소렌토를 방금 샀어. 올해 출시 예정이야. 혹해요, 안 혹해요?
다른 토퍼들은 아반떼도 쓸 수 있고 뭐 스포티지도 쓸 수 있고 캠핑카도 쓸 수 있지만 우리 매트는 오직 NQ4, 기존의 소렌토도 안 돼요. NQ4 차체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순간 팬덤이 시작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죠. 왠지 사고 싶어. 또 이 타겟을 잘 골라야겠죠. 이 타겟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물론 차종에 따라 다르겠죠. 15년 된 아반떼 중고차 오너 카페에서 만약에 홍보를 한다. 나쁘진 않았겠지만 왜 NQ4 소렌토 4세대를 했냐. 우리나라 SUV 중에 제일 잘 팔린 게 소렌토기 때문입니다. 즉 SUV를 사는 사람들이 절반이 소렌토를 사거든요. 사실 그 타겟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4천만 원짜리 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20만 원짜리 토퍼 살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내가 캠핑 한번 해볼까? 난 중고차 한 10년 된 거 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5, 6만 원도 굉장히 비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니아를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광고비가 굉장히 세이브가 됩니다. 또 무슨 일이 볼까요? 팬덤이 생겨요. 이 제품 때문에 그냥 공유가 돼요. 내가 누가 소렌토 카페에 내가 가입을 했고 내 친구가 소렌토를 얼마 전에 뽑았어. 캠핑용 고민해. 야 이거 어때? 전용 매트리스래.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즉 타겟이 이야기거리입니다. 물론 상품성도 그만큼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상품성은 그걸 구매한 사람들이 더 추천하고 재구매를 하게끔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죠. 다만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처음에 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게 하는데 첫 번째 온라인에서 지금 성공하려면 매니아를 골라라.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바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뭐 그냥 상세 페이지? 뭐 아니면 사이트? 예,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컨텐츠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컨텐츠에 대한 투자는 정말 남는 장사예요. 왜? 우리가 광고비를 매달 쓰지만 컨텐츠는 항상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매니아라고 하는 1차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이 매니아들은 이 소렌토만의 토퍼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검색을 해왔고 굉장히 많은 블로그를 찾아왔고 심지어 내 트렁크 사이즈까지 제로 지하주차장까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내가 컨텐츠가 약해.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썸네일만 딱 더 보여주고 이미지만 딱 보여주고 나 소렌토를 위한 무언가예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갑니다. 값어치가 없네. 그런 분들을 설득시키려면 이 제품이 왜 소렌토 전용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컨텐츠란 게 어떤 거냐? 제품만 설명하는 게 아니겠죠. 이 고객이 왜 MQ4 소렌토를 샀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MQ4 소렌토의 특징이 뭐고, 그 자부심이잖아요. 내가 MQ4 소렌토를 굳이 산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거를 칭찬해 주면서 MQ4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차를 타서 다양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다양한 니즈, 애완동물을 위해서 뭐 털을 뭐 긁는 걸 방지를 시켰다, 뭐 방수에도 발수도 강하다, 메모리 폼을 해가지고 찌그덕 거릴 소리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 한도 끝도 없는 걸 우리는 컨텐츠라고 얘기합니다. 컨텐츠는 이제 사업으로 따지면 오프라인 마장으로 따지면은 인테리어나 혹은 아웃테리어 앤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를 했어. 내가 이제 자축 매트 팔아요. 캠핑 매트리스 팔아요 하고 길거리에 큰 광고판을 딱 세웠는데 주차를 하고 딱 이런 쇼핑몰에 왔더니만 그냥 작은 구멍가게 하나야. 들어가고 싶지 않죠. 근데 컨텐츠가 강해요. NQ4 차주분들 환영합니다. 그래서 NQ4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NQ4 차주분들이 이렇게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NQ4 이 차박 매트는 어떤 쪽인 분리적인지 몇 가지 팩트 체크로 한 열 몇 가지로 쫙 당신의 머리를 딱 때려 드릴게요. 완벽한 차이를 보여 드릴게요. 읽다 보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나의 컨텐츠를 읽었으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서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왕창 혹은 잘 만들어 놓으면 일단 고객들이 구매 전환율이 좋아지겠죠. 즉 으리으리하고 멋진 인테리어 딱 들어왔더니 2시간 동안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확실한 백화점 동선을 만드는 건 컨텐츠다. 다만 온라인의 특징은 한번 구축해 놓으면 괜찮다. 그래서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컨텐츠입니다. 물론 경쟁이 훨씬 심한 이렇게 매니아적이라도 경쟁이 훨씬 심한 경우에는 계속 유튜브 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오거나 하는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중고차 업체 같은 중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중고로 나온 오토바이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계속 만듭니다. 이 오토바이는 이렇고요. 이 오토바이는 엔진 소리도 좋고요. 이 오토바이는 뭐 흠집도 없고 가격 얼마입니다. 착한형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한 컨텐츠, 맞춤 제품인 경우에는 그걸 컨텐츠화 시켜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게 유입 채널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캠핑 슬립 같은 경우는 NQ4 매트리스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11분 가까이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이 초반에 조회수를 5,000회 이상 터뜨리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유입책이 되고 있어요. 광고를 굳이 돌리지 않더라도 이런 것처럼 매니아들 위해 컨텐츠를 잘 구축해 놓으면 그것이 이제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첫 번째는 매니아, 두 번째는 컨텐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바로 네이밍입니다. 이름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어설픈 이름은 전혀 기억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꼬메벨로의 캠핑 투포 기억나시나요? 캠핑 슬립은 어떠신가요? 국내 유일의 캠핑 전용 매트리스 캠핑 슬립. 이 단어는 꼬메벨로가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이 사람이 처음 쓰기 시작했고 캠핑 슬립 이름만 들어도 팍 꽂히잖아요. 그래서 네이밍 자체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이밍이 좋다는 거는 내 광고비를 2분의 1 이상 줄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네이밍 자체가 매니아를 공략해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기능을 좀 어필해 준다거나 최근에 뭐 브링백이란 코스메틱 브랜드 같은데 브링백은 말 그대로 되돌려 주다라는 영어 명사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기능을 어필해 주거나 딱 듣는 순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네이밍.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패키지까지 연결되어야 이 네이밍이 고객한테 그대로 기억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냥 나는 어디에 파는 토마토를 팔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저 토마토입니다. 대저 짤짤이 토마토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짤짤이 토마토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네이밍 자체는 사람을 튀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길거리 가다가 짤짤이 토마토가 수십 개가 있는데 짤짤이 토마토 수십 개 중에서 나는 이런 거죠. 나는 슈퍼 짤짤이 뭐 이런 겁니다. 아니면은 슈퍼 토마토 이런 건 약간 약하긴 한데 아니면 악마의 토마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가잖아요. 이게 눈이 탁 돌려지잖아. 아니면은 비거니스트 뭐 이런 것들 가는 거죠. 뭐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매니아층을 딱 경략해도 좋고 네이밍은 아니면 굉장히 쉬워도 좋고 그렇게 했을 때 시너지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이밍이 어렵잖아요. 네이밍이 뭔가 이상해 그러면은 광고에서 그냥 곧바로 튕겨 나와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야. 왜? 고객이 날 보는 건 굉장히 찰나일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네이밍도 처음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안타까워하는 사업자 중에 하나는 내가 옛날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회사 이름이 원래 성공 방정식이었거든요. 이름은 굉장히 쉽죠. 근데 저희 회사 이름 머니 컨텐츠 바꿨어요. 이름이 굉장히 쉽죠. 네이밍은 역사 전통 같은 게 아니에요. 삼성, 금성 이런 게 아니라 온라인에선 철저히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광고비를 세이브해 줄 수 있는 이름이 너무 쉽잖아. 아르르라든가 뭐 바디럽이라든가 이 블랭크 오퍼레이션의 회사들의 이름이 왜 그렇게 쉽고 간단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고비 아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름이 쉬울수록 SNS 채널이라든가 검색 광고 영역을 벗어나서 다양한 채널에서 이름만 툭 떨어져도 되게 신기한데?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과일 바구니인데 과일의 정석이야. 뭐 과일의 정석이고 뭔가 신기한데 이런 거예요. 뭐 천연당 진꿀이야. 이런 것처럼 네이밍을 반드시 신경 써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산업에는 새술은 새부대에 필요한 거죠. 즉 제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신규 사업은 정말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치열해졌으니까. 여기에 경쟁은 이제 옛날에는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경쟁을 피해서 팔 수 있는 곳, 오프라인의 유지비를 들지 않고서도 팔 수 있는 곳이었다면 지금 완전히 달라요. 오프라인보다 유지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플랫하거든. 모두가 다 강남 한복판에 있거든요. 매장들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튀고, 훨씬 강하게 광고하는 애들도 넘쳐 흐르기 때문에 어떤 영역들은 코스메틱이나 뭐 아니면은 뭐 아니면 옷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광고 채널이 너무 많아. 넘쳐나니까. 그리고 대부분 요즘에는 광고가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데서 내가 이기려면 첫 번째, 비건이신가요? 아, 소렌토 찾으시구나. 아니면은 내가 꼼꼼한 남자아이, 운동을 하고 있는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구나. 그들만 위한 양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컨텐츠. 들어왔을 때 개미굴을 파야 됩니다. 어떻게? 컨텐츠로 개미굴을 파야죠. 컨텐츠를 개미 파서 그냥 5분 만에 보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지겨울 테니까 혹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상관없어요. 우린 매니아를 대상으로 할 거니까.
매니아들한테 왜 당신이 왜 비거니스트가 됐고 당신의 아이가 왜 스포츠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 개미국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2시간이나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 보거나, 혹은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각 오픈마켓에 MD들이 있습니다. MD들도 끝없이 상품을 소싱하려고 수많은 데를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데서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까요? 여러분 상세 페이지랑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텐츠로 굴을 파셔야 돼요. 그럼 두 개가 딱 붙어요. 매니아랑 컨텐츠가 굴을 팔잖아요. 그 딱 붙으면 뭐가 되냐? 팬덤이 됩니다. 여기 무조건 이렇게 되면은 비건이 다른 비건에 추천해주고, 스포츠하는 남자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 스포츠하는 다른 남자아이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 여긴 다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추천해줬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름이 뭐 푸조 애틀란티스 스탈란티스야 뭐 이런 거야. 너무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디럽이야, 브링백이야, 캠핑 슬립이야, 네임. 그리고 딱 받았더니 캠핑 슬립도 있고, 이러면은 기억이 너무 쉬워서 1년 후에 내가 나 그때 양말 괜찮은 거 어디서 샀지? 오, 스멜 굿에서 샀어. 뭐 이런 식으로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한 사람을 팬으로 만들었고 기억에 남겼기 때문에 그 다음은 광고비도 줄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자발적인 바이럴 마케팅가 되겠죠. 사업은 이 호흡 자체는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이 호흡은 굉장히 길 수 있고 굉장히 정밀할 수도 있고 한 개만 어긋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갖추면 실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하려고 이 채널을 듣고 계신 거니까, 생각을 하는 거는 비싸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야 그 다음 수순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